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거짓말을 들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최소 3번 이상의 사회적 거짓말을 주고받으며 그중 70%는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판단력이 가짜 정보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잘못된 정보 하나가 당신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수개월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상위 1%는 거짓말쟁이를 찾아내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뇌의 오작동 신호를 읽어내는 데 집중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검증이 필요한 데이터로 정보를 분류할 뿐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뇌가 가짜 정보에 속지 않고 의사결정 정확도를 2배로 높이는 7가지 심리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조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생산성을 극대화할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기정사실화 질문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보 확인 단계에서 치명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일 다 끝냈어? 이건 뇌를 거치지 않고도 1초 만에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상위 1%는 그 일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였어?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완료 혹은 진행 중이라는 전제를 깔고 구체적인 경험을 요구하죠. 이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뇌의 해마에서 기억을 불러오면 끝납니다. 하지만 거짓을 설계한 사람은 뇌가 새로운 스토리를 실시간으로 창작해야 합니다. 이 순간 전두엽에 극심한 과부하가 걸리면서 말이 갑자기 길어지거나 논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거나 그게 그러니까 라며 시간을 번다면 그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바닥인 겁니다. 두 번째는 5초 골든타임 관찰법입니다. 질문을 던진 직후 당신이 주목해야 할 시간은 딱 5초입니다. 인간의 뇌는 진실을 말할 때보다 거짓을 지어낼 때 약 3배 이상의 에너지를 더 소모합니다. 그리고 5초는 거짓말을 설계할 때 뇌 활동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구간이죠. 5초가 지나면 뇌는 안정을 찾고 그럴듯한 답변을 완성하지만 그 전까지는 신체 통제권을 잃습니다. 이때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시선을 아래로 내리깐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본능적인 불편함이 신체 신호로 터져나오는 것인데 이건 아무리 훈련된 사기꾼이라도 완벽히 속이기 어렵거든요. 입은 속여도 자율신경계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베이스라인 설정법입니다. FBI 행동 분석의 핵심은 평소와의 비교입니다. 인간의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항상성이 깨집니다. 본격적인 대화 전에 날씨나 어제 본 뉴스 같은 가벼운 주제로 상대의 평소 말투와 제스처를 파악하세요. 말의 속도나 톤이 어느 정도인지, 눈은 얼마나 자주 깜빡이는지 관찰하는 것이 상위 1%의 데이터 수집 방식입니다. 일단 기준값이 설정되면 민감한 질문이 나왔을 때 나타나는 미세한 균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 말이 빠르고 제스처가 큰 사람이 갑자기 차분해지거나 반대로 과묵하던 사람이 갑자기 과도하게 손동작을 쓰거나 톤이 높아지며 말이 많아진다면 그곳이 바로 진실이 왜곡되는 지점입니다. 사람마다 거짓말할 때의 특징은 다 다르지만 평소와 다른 변화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평소 패턴이 깨졌다는 것은 상대방의 뇌가 지금 비상 모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타임라인 역행법입니다. 인간의 작업 기억 용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고작 5개에서 7개 수준이죠. 진실은 장기 기억에 저장된 사실이라 작업 기억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창작된 허구라 작업 기억 공간을 계속 차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차 공격이 유효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묻습니다. 어제 미팅 어땠어? 그리고 10분 뒤 전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기습적으로 묻습니다. 참, 아까 말한 미팅에서 누구 만났다고 했지? 거짓말은 시나리오처럼 A에서 B로 흐르는 일직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순서대로 말할 때는 완벽해 보이지만 세부 설정까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실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작업 기억에서 이미 없어진 정보를 다시 만들어내느라 순간적으로 멈칫하거나 앞뒤가 다른 말을 하게 되죠. 다섯 번째는 언어 패턴 분석법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뇌는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대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체로 그런 편이죠. 같은 모호한 단어를 섞기 시작하죠. 이런 단어들은 나중에 거짓임이 밝혀졌을 때 내 기억이 틀렸을 뿐 거짓말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 위한 심리적 방패입니다. 상위 1%는 상대의 문장에서 이런 아마도 내 생각에는 같은 불필요한 수식어가 늘어나는 순간 경계태세에 돌입합니다. 자신의 말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꼬리를 흐리는 것은 정보의 신뢰도가 낮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맹세코, 진짜로 등의 과도한 강조 표현도 주의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굳이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과장되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제 전환 신호 감지입니다. 거짓말을 유지하는 것은 뇌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납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을 때 대화의 본질에서 벗어나 갑자기 당신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다른 화제로 돌리려 한다면 그것은 뇌가 보내는 비상탈출 신호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예전에 안 그랬어? 너 나 못 믿어? 같은 식의 역공을 심리학에서는 전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죄책감을 상대에게 떠넘겨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겁니다. 이때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화제 전환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이 질문에만 집중해줘 라고 대화를 되돌리는 것이 상위 1%의 소통 습관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지자원 고갈 유도와 가짜정보주의법입니다. 상대방이 준비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흐름 끊기입니다. 주말에 부산에 갔는데 라고 할 때 치고 들어갑니다. 부산 가기 직전에 회사에서 연락 온 건 없었어? 거짓말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은 뇌의 처리 용량을 초과시켜버립니다. 또는 상대의 진술 속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변수를 슬쩍 끼워 넣어 반응을 살핍니다. 그날 맑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 비 많이 왔다던데 괜찮았어? 라고 묻는 거죠. 실제로 부산에 갔던 사람은 그날의 기억을 회상하며 아니 날씨 좋았는데? 라며 당신의 오류를 즉시 수정하려 듭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거라면 상대는 당신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해 맞장구 치는 대답을 할 겁니다.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거짓까지 삼켜버리는 순간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결국 상위 1%가 사람을 잇는 이유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배운 기술들을 당신의 소중한 뇌 에너지를 지키는 필터로 사용하세요. 의지력에 기대어 사람을 믿지 말고 과학적인 심리 지표를 통해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오직 본질에만 집중하는 순간 당신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가 밝혀낸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의 비밀은 심리적 안정감, 즉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거짓말을 간파하는 것을 넘어 거짓말이 불필요한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최소 노력으로 최대 성과를 내는 상위 1%의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